자, 첫 번째 분은 혹시 여러분 중에 제일 많이 댓글을 어, 내 글에 달아주신 분이 혹시 누구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뭐 정말 제가 40분을 한 번씩은 다 그 일기를 보고 댓글을 달아드렸는데, 제가 뽑은 분도 이분이셨어요. 그 오미영 구루님 계시지요? 오미영 구루님에 대해서 우리 전우리 구루님께서 어떤 글을 주셨냐면, 플래너와 일기에 아주 긴 피드백을 해주시는 구루님. 어머님께서 아주 열정적으로 리더님을 지지해 주시는 게 보입니다. 또 디넵에서 엄청 적극적이시고 긍정적이신 구루님과 리더님이셨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분께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오미영 구루님 혹시 마이크 켜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도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너무, 어쩜 그렇게 글도 잘 쓰시고, 그 코멘트도 너무 기시고, 너무 또 다른 저희 구루님들한테 댓글도 많이 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통계도 낼 수 있는데, 그 오미용 구루님이 글도 많이 쓰시고, 이 좋아요도 많이 하시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제 1등으로 되어 있어요. 1등, 그 다음에 저, 구루 리드님, 그 다음에 조 작가님, 이렇게 하면서 밑으로 리스트업이 다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미영 구루님께서는 디넵 지금 일주일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떠셨는지 소감도 이야기를 해주셔도 좋고, 어, 구루님께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 이름은 오영미고요. 제가 오미영이라고 네네, 읽었죠? 아, 제가 네네, 미쳤습니다. 띠용. 네, 자, 아닙니다. 오영미 구루님입니다. 자, 귀엽게 봐주십시오. 아, 눈이 안 보여요. 요즘에 노안이 와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오영미 그러고요. 초등학교 4학년에서 이제 5학년을 올라가는 아들 한 명을 두고 있어서, 고학년으로 올라가는 이 겨울방학 시점이 저에게는 너무 고민이 많은 시간이었어요. 왜냐면 다른 방학보다 특강에 대한 제의가 너무 많은 어, 방학의 시작이었고, 그래서 고민도 많이 하고 학습적인 부분도 고민이 많이 됐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계기가, 이거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어떤 상황적으로 조금 어렵다라고 하는 한 아이를 제가 만나는 계기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똑같은 동일한 초등학교 4학년이었는데, 자기의 꿈을 저를 만나는 내내 얘기하는 거를 듣게 된 거예요. 그게 저에게는 너무 충격적이었고, 저도 꿈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걸 알았는데, 막상 그 아이를 보고, 아, 우리 아이에게도 이렇게 꿈을 주고 싶다라고 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는 많이, 감사하게 아직 사춘기가 안 와서, 아직까지는 이렇게 소통을 많이 하는 친구라서, 그 전에 여러 가지 꿈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얘기하는. 웃긴 걸 좋아할 때는 개그맨이 되고 싶다고 했고, 그리고 영어나 역사, 서민석 선생님을 되게 좋아하면서 그런 분야에 있어서 외교관이 되고 싶다라고 해서 그런 외교부나 이런 데도 많이 이렇게 데리고 다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피드백을 이렇게 조금 더 했었던 건 첫 번째는 저도 변화하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원래 잘 쓰고 많이 쓰고 이런 엄마는 아니고, 근데 말은 좀 많이 하는 엄마였던 것 같아요. 잔소리도 많고. 제가 좀 앞서가는 엄마? 사실 저한테는 지금 이 시간이 그게 저에게 훈련이고 숙제인데, 내가 앞서가지 말자. 아이가 그 꿈을 찾게 해주자라는, 그래서 그냥 적극적으로 배웠던 것 같아요. 성격보다는 그냥 이 시간이 저에게 되게 소중한 시간이어가지고, 그래서 너무 어려웠어요. 첫날에는 칭찬 잘하는 줄 알았는데, 그 글을 몇 번을 읽어봐도 제가 하는 칭찬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첫 피드백이 사실은 제일 어려웠고, 그래서 제가 많이 댓글을 쓰고 했었던 건 좀 배우고 싶었어요. 그 다른 분들의 그 피드백이나 이런 거를 많이 한번 읽어보자. 많이 보면 나도 따라할 수 있겠지.
그래서 그냥 12시가 되도록은 안 넘기려고 알람이 울리니까 했는데, 그래서 많이 보고 그냥 열심히 썼던 것 같아요. 잘 쓰다라기보다 열심히 쓰고. 근데 아이가 첫날 저에게 해 줬던 얘기가 "엄마 음성 지원 되나요?" 이 얘기였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냥 쓰고 아이가 보길 원했는데, 아이가 첫날 "음성 지원 되나요?" 그 말에 제가 그 피드백 2개를 그냥 읽어 줬었던 거예요. 근데 너무 고맙게도 "엄마 4D로 할게요." 그러면서 이렇게 뽀뽀를 해 줬어요. 근데 그게 저에겐 너무 감동이어서 열심히 적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오늘도 들으면서 '나 더 배우고 싶다. 아, 칭찬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플래너를 이렇게 쓰는 거구나.' 근데 쓰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우리 아이가 이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아이로 잘할 수 있다면 '엄마 많이 배울게.'라는 마음이 이 시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네. 정말 대단해요. 그런 그러니까 그걸 배우기 위해서 댓글을 많이 다셨구나. 그러니까 어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댓글을 다면서 이게 쉬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저는 여러분들을 다 알아야 되니까 한 분씩 한 분씩 보면서 이름 쓰면서 이분은 어떤 분이시다 이렇게 제가 일요일까지 이제 보면서 글을 어 조금씩 알아갔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이제 오영미 구루님을 보면서 글을 좀 여러분한테 많이 써서 관심이 그런 목적으로 보는 거라는 걸 오늘 또 알게 돼서 너무 새롭고, 또 그런 제가 일기 강연을 제가 준비하면서 일기분들 소통하는 걸 봤는데 한 분 하시는 얘기가 지금 이 느낌이었어요. 아이한테 그 글을 썼더니 옛날, 그러니까 진작 나한테 이런 말 좀 해주지 그러더래 애기가요. 그러니까 본인이 너무 깜짝 놀란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과제니까 썼는데 그런 말을 아이가 글로 보더니 엄마 나한테 이런 말 해달라고 그러면서 정말 그렇구나 그랬는데, 우리 영미 구루님도 우리 건아 구루 리더님이 그런 걸 느꼈던 것 같고 앞으로 정말 잘 되실 것 같아요. 왜냐면 뭐라고 그랬냐면 꿈을 찾아가는 새로운 방법을 알게 됐다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거기다 그렇죠. 색칠해 놓고 그게 뭘까? 궁금했었어요. 근데 네. 우리가 이제 너무 또 우리 영미 리더 구루님한테 많이 드리면 우리 시간이 또 되니까, 우리가 또 만나야 될 시간, 우리가 만들어야 될 시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때 또 하나하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여은이 구루님 계실까요? 여은이 구루님?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 그래도 제가 막 찾고 네네. 있었거든요. 근데 아, 화면이 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이게 여의치 않으신가? 제가 걱정이 돼서. 괜찮으시지요? 네, 제가 지금 딸이 예. 앞타임에 강의를 듣고 음. 안 나와가지고 네. 늦게까지 하는 줄 알았어요. 어, 그래서 어. 엄마 10시간, 제가 10시 3분에 똑똑했더니 끝나고 그림을 또 그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근데 제가 다시 재설정을 했는데 비디오 화면이 실패했다고 자꾸 뜨더라고요. 음.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잘 확인을 못 하겠어요. 오늘은 음성으로만 지원 받고요. 다음 네네. 이제 설 지나고는 아름다운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저희 또 전우리 구루님께서 뭐라고 코멘트를 주셨냐면, 만화 그리기를 너무 좋아해 평소 깨우기 너무 힘들고 아침에 잘못 일어나는데도 그림 그리잔 말에 벌떡 일어나서 그리는 걸 보고 놀라셨다고, 플래너와 일기도 아주 잘 쓰고 있는 리더님이라고 저에게 소개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여진 리더님은 죄송해요. 은희 구루님은 어떠신지 또 이야기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가 되게 우선은 이 조승우 작가를 먼저 알았어요. 제가 지금 큰애가 5학년, 이제 6학년 올라가고 작은애가 이제 4학년 올라가는데 한 2년 전부터, 그러니까 제가 1학년 때도 아이는 제일 우선순위가 책을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문제집을 한 권
읽자고 하면 30분 동안 실랑이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 아이랑. 얘는 읽고 싶은 책을 계속 읽겠다. 엄마는 너가 이거 하던 걸 좀 풀고 그다음에 또 읽어라. 그래서 1, 2학년을 거의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랑이 하는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직은 그래 맨날 이론은 초등학교 때는 독서가 70이고 교과가 30이야 라는 거를 맨날 머릿속에 인지하면서도 실상은 제가 너무 그게 힘든 거예요. 그거를 실현하기가 아이한테. '이렇게 교과를 놓고 있어도 되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 30분을 그냥 '그래 놔두자. 그래 너 하고 싶은 거 해라. 뭐 게임을 하는 것도 아니고 너 좋아하는 책 읽는 건데.' 이렇게 하다가 1-2 년을 정말 그냥 놔뒀어요. 지금 5학년 때 처음으로 얘가 공배수랑 이런 걸 하면서 "엄마 내가 연산이 너무 느려 가지고 이게 수학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 내가 이 연산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이제 5학년 아이가 해서 이제 3학년 나누기 연산을 다시 하는 과정을 갔거든요. '아 그래. 그럼 1-2학년 때 연산을 시켰어야 되는데 내가 너를 못 이겨 가지고 못 했구나.' 이 생각이 되게 들면서 이제는 제가 쪼끔 너무 얘한테 욕심을 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승우 작가님의 그 스몰빅을 듣다 보면은 제가 유정임 작가님이 나오셔 가지고 얘기했었던 거 있었고 어 또 이제 다른 뭐 서울대 보낸 새아이 엄마 그 방송도 듣고 다 들어보면은 결론은 아이한테 잔소리하지 않은 부모라는 거예요. 아이한테 잔소리하지 않은 부모가 아이의 갈 길을 만든다. 그렇게 또 돌아보면 저는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번 방학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저는 이제 진짜 여기 원서도 이번에 시작 안 하면 너는 아예 중학교 가서 너무 힘들게 할 거고 저의 계획은 너무 많은데 그럼 내가 최대한 잔소리를 줄이면서 '너가 할 수 있게끔 하는 건 뭘까?'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있을 때 이제 조 작가 방송을 들으면서 라이브를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청을 해서 하고 있었는데 제일 좋았던 거는 지금 교환 일기예요. 제가 사실 사춘기에 대한 두려움을 너무 많이 이제 선배들한테 들어 가지고 "그거를 하지 않는 방법은 말로 하면 안 된다, 서로가." 제가 여기 맨 처음에 썼을 때도 그랬는데 그때 4학년 때부터 "그럼 우리가 교환일기를 쓰자, 엄마랑." 그래서 인문학 한 줄 쓰는 그 교환일기를 사서 시도를 하긴 했는데 계속 시도를 못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걸 계기로 '아 시작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우선은 일단 이 교환일기를 둘 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딸도 원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저한테 할 말이 있었구나, 나한테.' 근데 대면하면은 잘 안 돼요. 본인의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대화 방법을 약간 상대로 하여금 말을 닫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말투가. 그래서 우리한테 일기가 필요했는데 지금 이게 딱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는 서로 이제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엄마가 이렇게 써 줘서 좋아?" 뭐 이런 얘기는 하지 않고 있는데 이제 제가 다른 구루님들의 이런 글들을 보면서 '아 어쩔 수 없나 보다. 내가 나의 욕심이 자꾸 저의 계획이 이 플래너의 교환 일기도 자꾸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어서 그거를 내려놔야겠다.'라는 생각은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이걸 교환 일기를 시작할 수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걸 시작하면서 딸아이가 앞에서도 저희 첫날도 공부하기 위해서 써야 되는데 이 아이는 이걸 쓰기 위해서 자기 공부하는 거라고 그래서 자기가 "이거를 더 많이 채우기 위해서 더 공부할게."라고 말은 했지만 뭐 변화는 그렇게 있지는 않아요 지금. 그치만 이제 욕심이 있는 아이라서 할 거라고는 믿고 있어요. 네. 일단은 본인이 시간을 체크해 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도 시간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어서 저의 이번 방학을 어떻게 보낼까에 대한 고민의 해결이 이 뒷입으로 많이 되고 있어서 네 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 됐네요. 너무 잘 되었고, 이게 좋다는 건 아는데 실천이 안 된 맞아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뭐냐면, 제가 요즘에 다이어트를 위해서 살을 빼려고 이제 그룹으로 같이 운동하는 것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같이 있기 때문에 비교가 아니라 이제 뭐 나이가 들었으니까 저만의 그 양은 아니지만 같이 하기 때문에 또 주변에 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그런 팀이 있기 때문에 같이 어울려자는 공간의 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중요하고 해야 된다고 여진 리더님하고 은희 구루님이 알았지만 둘이 할 때는 이렇게 흐지부지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소통도 하지, 또 친구들도 보이지, 그럼 이건 반드시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습관이 되면 앞으로 쭉 나가실 수 있고, 정말 사춘기 전에 이런 좋은 시간을 가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이제 만날 시간이 많으니까, 뭐, 제가 앞으로 사춘기를 만났던 딸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학습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나눠볼 텐데, 그건 또 다음 시간에 다음 차시에서 우리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여진 리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은희 구루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박선영 구루님 계십니까? 박선영 구루님 계시지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제가 왜 안 보이죠? 어디 계시지요? 제가 지금 안은수라고 써 있어서, 아, 맞지요. 네, 안은수 리더님이고 박선영 구루님이신데요. 아, 그 일본 여행 중이신가요? 지금 일본에 계신가요? 네, 저희 지금 후쿠오카의 오고리시라는 작은 마을에 있어요. 예, 지금 일본에 계십니다. 네, 저희가 안녕하세요. 글로벌로 이제 만나고 있는데, 저희 그 전유리 구루님께서는 이제 뭐라고 하셨냐면, 여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줌 수업에 참여하고, 그런 모습이 너무 좋아 보였다고 안은수 리더님께 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다고, 아니, 박선영 구루님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이야기 잠깐 나눠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희 아이는 1월에 초등학교를 졸업했고, 이제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이 지금 온돌이 없어서, 여기가 원래 제주도 날씨라는데 갑자기 날이 추워져서 온 가족이 지금 다 모여 있어서 저희의 이 중수업을 안은수 리더와 저희 남편이 지금 다 듣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아이가 3학년 때까지 강동에 살다가 아이가 4학년이 되면서 파주로 이사를 왔어요. 그리고 사실은 남편 일 때문에 왔던 거여서 아이가 중학교 올라갈 땐 저희는 다시 서울로 가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 가지 교육적인 부분 때문에. 근데 파주에서 아이를 교육시켜보고 또 코로나를 맞아서 온라인 수업을 해보니까 굳이 꼭 서울에서 애를 교육시켜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이는 어디서든 할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 거기서부터 제 생각이 조금씩 바뀌었고, 사교육을 거의 안 했었거든요. 안 했는데 이제 6학년에서 중학교 올라가니까 영어도 해야 할 것 같고, 수학도 해야 할 것 같고, 학원도 다녀야 되고, 약간 그런 조급한 마음에 아이가 6학년 2학기 때쯤부터 조승우 작가님 유튜브를 설거지하면서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아까 앞에 김효진 리더님 어머니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러다가 제 마음이 급해서 아이를 굉장히 뭘 하게 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저희 아이는 사춘기는 아직 안 온 것 같지만, 이렇게 새로운 거 하는 것,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리드해서 하는 거는 별로 즐겁게 받아들이지는 않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엄마가 걱정하는 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본인도. 제가 계속 물어봤거든요. 학원에 가야 하지 않을까? 우리 수학 어떻게 해야지? 이런 거 물어봤었는데, 이제 조승우 작가님 강연을 제가 설거지하면서 계속 들으니까 같이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작가님 건데 해볼래 했더니, 이제 해볼까 했는데 제가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꿈이나 이런 것보다 그것도 좋았지만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나네요. 그 목표 세우고 이렇게 네모난 표 같은 거 저희 하는 거 있었죠. 만, 만다리. 만다.
만다라트. 예, 만다라치. 만다라치를 조승우 작가님 강연 들으면서 제가 제 일을 하면서 해봤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도움은 많이 되는데 너무 어려워서 사실 저는 목표가 굉장히 간단했어요. 안윤수 리더가 이거를 중간에도 나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면 제가 그때 한 3번 해보고 아니면 멈추더라도 만다라츠까지는 되게 하게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사실은 막 여행하고 되게 고단해 했는데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중수업을 듣는데도 되게 재밌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에 대해서 조금 새롭게 알아가게 되고, 그리고 교환 얘기는 정말 저희는 과제 제출에 너무 급급해서 너무 좀 공을 많이 못 들이지 않았나 싶어서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정말, 음, 여행 중에 이렇게, 안 그래도 제가 여기다가 뭐라고 썼냐면, 어렵게 설득, 예비 중학생, 반응 실시간 살펴야 함. 막 이래서, 아유, 어렵게 시작했나? 막 되게 걱정이 되어서 제가 표시를 따로 했는데, 네,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학업도 중학교 가면 이제 필요하니까 조금, 으쌰으쌰해서 여행 다녀오시면 또 이제, 네, 하시는 것도 제가 또 권해드려 봅니다. 근데 이제 그게 학원에 간다고 답은 아니에요. 뭐냐면, 제가 이제 우울증이 있는 큰딸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타산지석 삼아 저희 둘째 아이한테 수학 학원을 2개를 보냈거든요. 중학교 때. 근데 이제 결과는 학원만 갔다 오는 학생인 거예요. 스스로 공부가 안 되었던 거죠. 근데 뭐 그거는 또 우리가 또 넘어야 될 과정이고 그 안에서 또 있으니까. 근데 반드시 학원에 막 가서 많이 앉아 있는 게 답은 아니고 내가 선택과 집중 배워서 내 걸로 승화하는 그 단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조나모 그 선생님의 그 강의 보시면, 그 강의도 저는 어머니들한테 많이 보라고 하는데, 결론은 기본을 베이스로 해서 내가 풀어나가는 거지 스킬을 배우면 안 된다. 근데 중학교에서는 그런 것들을 반드시 가져야지. 그게 자존감하고도 아이들이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영 구루님.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자, 고하연 구루님 어디 계십니까? 고하연 구루님. 자, 드디어 아버님께서 영어로 코멘트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우리 뭐라고 돼 있었냐면, 아빠에게 피드백을 제안하신 센스가 돋보이는 구루님이셨습니다. 하하, 이런 생각은 못 해봤네요. 예린 리더가 학원에서 동시통역을 잘해 주었다는 일기에 아빠가 영어로 피드백을 해주셨더라고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우리 고하연 구루님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나요? 예, 잘 들립니다. 네. 원래 아빠가 바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는 잘 참여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하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 잠깐이라도 참여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안을 했는데, 그냥 제안을 하면은 한글로 써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너무 뜬금없어가지고 왜 이렇게 했냐, 올려야 되니까 저는 그랬더니 그 아이의 말 중에서 동시통역에 거기에 걸맞게 자기가 써주고 싶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남편의 새로운 면모도 발견하게 된 것 같고, 저는 사실 아이와 단둘이 하니까 할머니가 예를 들어 놀러 오신다면 할머니에게도 한번 부탁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좀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피드백을 하면 아이한테 되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방법도 이 제안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얻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참여하게 된 계기는 9월 달에 그 실리콘밸리에서 사는 친구가 이게 놀러 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실리콘밸리의 아이들의 생활을 보고서 되게 놀랐던 게 뭐냐면은 그 친구들은 학교가 끝나면 플레이 데이트를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스케이트보드 타러 가고, 어느 날은 테니스 치러 가고,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주말은
예를 들어 팀플레이, 그 야구 모임 있으면 또 야구 모임 막 데려다 주고, 그리고 뭐 농구 모임 있으면 또 농구 모임 데려다 준다 해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너무 다른 삶을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2주밖에 못 있기 때문에 이제 동료 친구들을 이제 모이기로 했는데, 그날 평일이었어요. 한강에서 이제 모이기로 했는데,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은 5명이 모였는데 학원을 2개씩 빠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평일에 모이면. 그럼 5명이 2개씩 학원을 빠지면 10개 학원을 빼야지만 놀 수가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삶을 사는구나 해서 조금 충격도 받고 좀 슬프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제가 미국에서 가서 살 건 아니니까 그냥 단지 그게 부럽고 뭐 그게 슬프고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있던 찰나에 그 스무디 팰리스 그 강의를 듣는데, 조 작가님이 하는 얘기 중에서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은 되게 경쟁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디넵은 조금 서로를 통해서 발전하는 교육을 모티브로 만들고 싶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치관이 제가 그때 했던 고민과 딱 맞아 떨어졌어요. 제가 실리콘밸리는 못 가지만 한국에서 실리콘밸리의 어떤 교육에 버금가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이 디넵을 꼭 해야겠다라는 그 운명처럼 좀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입을 하게 됐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 시간을 꾸려나가는 것 때문에 되게 만족스러운 지금 상황이고, 제가 느꼈던 거는, 마지막으로 느꼈던 건 칭찬 찾기, 그 아이에 대해 피드백을 해주잖아요. 근데 아이가 제가 봤을 때는 하루에도 되게 자기 스스로를 칭찬하는 일이 되게 많은데 없다는 거예요, 계속. 나 오늘 쓸 게 없는데? 쓸 게 없는데 계속 그래요. 그래서 그걸 딱 보고서는 엄마가 봤을 땐 되게 많은데 해서 이렇게 몇 개 얘기를 해주면 그건 엄마 생각이고 자기 생각은 아니기 때문에 그건 또 따라 적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한번 생각을 해보더라고요. 어떤 게 뿌듯했는지. 그래서 저는 그 과정을 통해서도 만약에 지금은 자기 스스로 칭찬하는 것들, 뿌듯해하는 것들을 찾기 어려웠지만 6주 뒤에 그 과정 속에서 하나라도 2개라도 자연스럽게 찾을 수 있다면 그 과정만으로도 충분한 배움이 있겠다,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굉장한 깨달음이신데요. 그리고 너무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지금. 그 채팅창에 우리, 좋은 아이디어고 꼭 한번 해보겠다고 하시는데, 정말 우리가 또 명절이라는, 그 연휴가 있잖아요. 그때, 할머니, 할아버지도 만날 거고, 그럴 때 정말 같이 이렇게 칭찬해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아이디어를 고하연 구루님에게 얻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우리가 실리콘밸리에서 살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정말 좋은 가치관을 친구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이 저는 정말 이 프로그램 너무 잘 될 것 같다.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저도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제가 생각했는데 제가 잠깐 조 작가님이 없이 내가 어떻게 다음부터 이끌어 나갈까를 생각을 이제 잊어버렸어요. 지금 40분 계신데 저희가 1시간 반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좀 행복합니다. 저 너무너무 행복해요. 괜찮아요. 이제 떨지 않아요. 자, 마지막 선생님 혹시 하시고, 예, 제가 어쨌든, 양종훈 선생님 혹시 떠실까봐 제가 잠깐 왔습니다. 부 예, 대표님 오셨습니까? 예, 인사드릴게요. 저 이재훈 부대표입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오니까 분위기 너무 좋은데요? 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저는 네. 지금 또 계속 그냥 지켜보고 있을게요. 네, 부 네. 대표님. 있으니까 떨리네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있으니까, 계시니까. 자, 그러면 요분은 제가 여러분 글 다 읽고 난 다음에 김현정 구루님 어디 계십니까? 김현정 구루님. 네. 제가 이 글에 너무 공감을 해서
꼭 한번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가 느꼈던 거예요. 옛날에 우리 애 처음 낳아보고 경험 없잖아요. 그래서 육아서 삐뽀삐뽀 1119라고 혹시 아시는가요? 그거 보고 애 잡을 뻔했잖아요. 거기 있는 거 그대로 했다가 우리 애는 아니더라고요. 근데 애 둘 낳고 알았어요. 아, 되는 애가 있고 안 되는 애가 있구나. 그거 애 하나만 낳았으면 그 책 이상한 책을 읽네. 두 번째 딸 놓고 나는데, 아, 알았다. 이게 맞는 때가 있고 아닌 거. 그거를 이렇게 근데 내 옛날 생각이 탁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책 말고 주변에 정말 그 10년 이상 거기에 종사하신 분들 아니면 정말 경험을 가진 동네 엄마는 아니어도 거기에 깊게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 분한테 물어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근데 그 글이 여기 있고, 너무 좋아서 제가, 현정 구루님은 제가 선택하신, 구루님이세요. 우리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사실 네, 제가 이렇게 말씀 나누게 될지 모르고 그냥 다른 구루님들 이야기 재밌게 듣고 진짜 많이 깨닫고 배우고 편안하게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이야기를 하게 돼서 많이 떨립니다. 사실 저는 이 디넵을 선택할 때 아이한테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주고 이거 할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그냥 제가 선택을 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됐는데 사실 시작하게 된 계기는 유튜브를 잘 최근에 안 보고 있다가 유튜브 홈 화면에 원래 제가 구독을 하고 있었던 스몰빅 클래스 조승우 작가님 그 영상이 하나 홈 화면에 올라와 있는데 그게 바로 디넵 소개하는 영상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되게 결정장애가 심한 편인데 그 영상을 보고 진짜 5초도 고민을 안 하고 바로 링크를 들어가서 바로 결제를 하고 이거는 그냥 무조건 해야 하는 거다 하고 결제를 했고 저는 사실 지금 아이를 사교육을 전혀 야구 아카데미 운동한 거 외에는 사교육을 전혀 안 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교육은 아니지만 이거는 그냥 무조건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으로 했는데 그 이유는 저는 딱 두 가지는 꼭 너무너무 좋고 꼭 우리 아이한테 길러주고 싶다고 생각했던 게 플래너 쓰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인드셋 이 두 가지가 꼭 저희 아이한테 필요할 것 같아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희 아이는 굉장히 순수하고 이제 4학년에서 5학년이 올라가는데 사춘기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2살 어린 동생하고 매일 뛰어놀고 거실에서 공 차고 놀고 네, 그런 아이인데 따로 학원을 안 다니기 때문에 집에서 해야 할 이제 과제들, 그러니까 뭐 문제집 푸는 과제, 뭐 영어책 듣기 과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항상 까먹고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건 아닌데 그냥 그때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시키면 하는데 도무지 스스로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떠올리지도 못하고 그냥 놀고 있고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다가 그거 했니? 그러면 까먹었다 이렇게 늘 하는 아이라서 얘가 진짜 말을 안 듣는 아이도 아니고 다른 뭐 사춘기도 아닌데 왜 이럴까 약간 마인드셋이었고 자기가 어떤 꿈을 갖고 어떤 목표를 정하고 해야겠다는 동기부여라고 할까 그런 게 없는 게 너무 항상 안타깝고 그런 일로 자꾸 실랑이를 하고 화를 내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늘 하고 있던 차에 이 조 작가님 영상을 보고 이거 무조건 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했고 사실 지금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제가 그걸 등록하면서도 너무너무 해야 될 것 같은데 딱 한 가지 고민했던 거는 영어 연설문 쓰는 게 과연 가능할까가 제일 걱정이었어요. 따로 제대로 된 영어 교육을 받지를 못한 아이라 아직까지는 그래서 과연 영어 듣고 뭐 간단하게 학교 수업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과연 영어 연설문을 작성할 수 있을까 너무 걱정이 돼서 그 부분 때문에 사실 이거 괜찮을까 고민을 했지만 그냥 아이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정말 작은 성공 경험, 남들보다는 좀 못할지 몰라도 자기 스스로 만족할 만한 작은 성공 경험 하나 이제 갖게 해주고 싶어서 네, 그렇게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환일기 공유하고 그다음에 플래너를 쓰고 피드백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아직은 너무 사실 쉽지는 않고 사실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는 있지만 사실 빨리빨리 시간 안에 인증하고 하기가 너무 급급해서 사실 글은 열심히 쓰고 인증하고 하고 있지만 아이랑 충분한 대화를 잘 못 나누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데 이건 차츰 익숙해지면 네,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사실 아이가 학교에서 일기 검사를 하고 선생님이 피드백을 달아주시는데 그때마다 그 피드백을 굉장히 좋아하고 기다리고 있는 걸 봤는데도 제가 사실 저는 교환일기를 쓸 생각을 여태 한 번도 해보지를 못했는데 이렇게 교환일기를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고 아마 이 과정을 수료하고 나서도 교환일기랑 플래너는 정말 계속 잘 쓸 것 같고 아이도 굉장히 만족하고 제 피드백을 너무너무 기다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런 기회를 주시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적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적기인 것 같아요, 지금이. 왜냐하면 성실하지 않거나 아니면 엄마 말을 안 듣는 학생이 아니니까. 근데 그런 플래너를 어떻게 짜는지도 정확하게 우리가 네. 배웠잖아요. 내가 주는 커멘트도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또 우리 리더님이 하실 수도 있으니까 정말 적기에 잘했고, 또 영어 발표 같은 경우에도 아까 현정 구루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교가 아니라 내가 이만큼을 해서 성취할 수 있는 거, 그 과정 하나하나를 해야지 영어에 대한 필요성도 있고 더 잘하고 싶은 욕구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정말 잘 신청하신 것 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칭찬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간 관계로 그리고 5분 제가 이렇게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입니다. 2차 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시에는 2차 시 미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다행스럽게 플래너와 메타인지에 대해서 우리 조 작가님께 강의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 관점에서 피드백하기가 이 2차 미션이고요. 디테일한 것은 내일 11시 이전에 밴드를 통해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차 시 부모 라이브에서 우리가 이제 소통해야 될 주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주제 중에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이 마이크를 켜시고 이야기하기를 권해드리고 원합니다. 우리가 만들어갈 라이브이고, 그 다음 떨리잖아요. 마이크 키면. 우리 리더님들은 얼마나 떨리겠어요. 근데 그거 왜 못해?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막 심장 터져 나가는데 엄마 시켜놓을 때는 야 그거 못해 빨리 해 막 이러면서 본인들 하라고 그러면 힘든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겪어보자. 그래서 너무 막연하게 드리면 안 돼서 요 블랭크 안에 내가 블랭크를 채워보고 그 이상의 이야기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이 길면 안 되니까 한 1, 2분 상간으로 우리가 또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 중에 이제 제 생각에는 어떻게 맺고 어떻게 우리가 3차시, 4차시 이야기를 나눌 때 어려운 문제, 좋았던 거 이렇게 나누어서 주제를 정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고요. 그런 건 우리가 차차 또 소통하면서 우리 라이브잖아요. 어떤 뭔가를 주고 이거 하자 이게 아니라 우리끼리 또 했으면 좋다는 거를 의견을 또 이야기 주시고 나누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처음 시간이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을 알고 싶고 어떤 것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는지를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다음 2차 시에는 우리가 이 이야기로 한번 꾸며 나갔으면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이제 마무리하고 헤어지도록 하고요. 제가 진짜 시간만 있으면 우리 홍성현 구루님
게 마이크를 한번 넘기고 싶은데 잠깐만 우리 홍성현 구루님 뜬금없죠? 한번 마이크 좀 켜보시겠습니까? 아, 저도 정말 너무 듣고 싶었습니다. 그렇지요. 거봐요. 저는 너무 듣고 싶었어요. 제가 여기다 뭐라고 썼냐면 우리 홍성현 구루님한테 엄마 아빠가 함께라고 제가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듣고 싶은데 이걸 놓쳤네요. 제가 그래서 우리 홍성현 구루님 이야기 잠깐만 듣고 제가 빨리 마무리하고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떻게 하다가 이 프로그램에 그냥 참여를 하게 됐어요. 네, 실은 이제 아이 엄마가 이제 많이 관심을 갖고 또 여러 가지 또 교육에 대한 생각들이나 비전들이 있어가지고 그것들을 이제 찾아보던 중에 실은 이 프로그램을 추천을 해가지고 빨리 와보라고 이거 꼭 해봐야 된다고 네, 불러서 이제 본인이 서포트를 할 테니까 일부만 좀 참여를 해서 우리 같이 좀 도와주면 어떻겠냐. 실은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렇게 뭐 서로 요즘 현실적인 여건상 조금 타임이 안 맞아가지고 일부는 제가 하고 또 일부는 이제 제 배우자가 같이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또 서로 뭐 피드백은 또 일부 하고 또 제가 또 수업도 듣고 실은 그래서 서로 소통이 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 여러 이제 구루님들 이렇게 만나서 또 열심히 하는 모습 볼 때 실은 너무 형식적으로만 하려고 하지 않았나. 네, 그런 것 때문에 좀 반성이 되기도 하는데 네, 남은 시간 조금 더 열심히 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서 실은 아이의 꿈과 또 비전에 또 앞으로 하고 싶어하는 그 일들이 실상 현실이 좀 될 수 있도록 또 옆에서 밀어주고 응원해주는 이제 구루가 되도록 또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남은 시간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아버님들이 이렇게 적극 참여하는 게 너무너무 부러워요. 왜냐면 저희 남편은 안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극히 그 자기 방과 자기 핸드폰과 리모컨을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저만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한데 뭐 바꿀 순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기쁨 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 한번 하고 우리 헤어지도록 할게요. 제가 마무리라고 한 것은 제가 또 너무너무 사랑하는 일 중에 저희 취미생활이 그림책입니다. 그 그림책을 너무 사랑해서 제가 약간 우울증이 왔을 때 그림책으로 다시 귀화를 해서 그림책을 참 좋아하는데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책 하나 읽어드리고 헤어지도록 할게요. 이걸 제가 영어책으로 읽어보려고 했으나 떨려서 안 됩니다. 그냥 한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자, 제가 그럼 하겠습니다. 나는 강물처럼 말해요. 조던 스코트, 시드니 스미스 그림, 김지은 옮김. 나는 강물처럼 말해요. 눈을 떠요. 아침마다 나를 둘러싸는 소리가 들려요. 내 창 너머로 보이는 소나무 가지에 앉은 까마귀의 아침 하늘에 희미해져가는 달의 나는 아침마다 나를 둘러싼 낱말들의 소리를 들으며 깨어나요. 그리고 나는 그 어떤 것도 말할 수가 없어요. 소나무의 스가 입안에 뿌리를 내리며 혀와 뒤엉켜 버려요. 까마귀 끈은 목구멍 안쪽에 딱 달라붙어요. 달의 드는 마법처럼 내 입술을 지워버려요. 나는 그저 웅얼거릴 수밖에 없어요. 나는 아침마다 목구멍에 달라붙은 낱말들의 소리와 함께 깨어나요. 나는 돌멩이처럼 조용해요. 소리 없이 아침밥을 먹어요. 말 없이 학교 갈 준비를 해요. 학교의 맨 뒷자리에 앉아요.
말을 할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요. 선생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물어보면 모든 아이들이 나를 돌아다 봐요. 아이들은 내 입에 혀 대신 소나무 가지가 튀어나오는 걸 보지 못해요. 아이들은 내 목구멍 안쪽에 까마귀가 까악 우는 걸 듣지 못해요. 아이들은 내 입을 열 때 스며 나오는 달빛을 보지 않아요. 아이들은 내가 저희들처럼 말하지 않는다는 것에만 귀를 기울여요. 아이들은 내 얼굴이 얼마나 이상해지는지만 봐요. 내가 얼마나 겁을 먹는지만 봐요. 내 입은 꼼짝하지 않아요. 내 입은 아침에 그 낱말들로 가득 차 있어요. 아침은 언제나 힘들어요. 오늘은 유난히 더 그래요. 그 어떤 날보다 목구멍이 꽉 막힌 것 같아요. 선생님은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곳에 대해 이야기해보자고 했어요. 오늘은 내 차례예요. 그런데 입에 아예 꼼짝도 안 해요. 집에 가고 싶어요. 아빠가 나를 데리러 학교에 왔어요. 발표를 잘 못했나 보구나. 아빠가 잠시 뜸을 들이다 말했어요. 우리 어디 조용한 데 들렀다 갈까? 아빠는 나를 데리고 강가로 갔어요. 우리는 알록달록한 바위와 물벌레들을 살펴보면서 강을 따라 걸었어요.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에 아빠와 단둘이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하지만 발표 시간이 자꾸 떠올라요. 그 많은 눈이 내 입에 뒤틀리고 일그러지는 걸 지켜보았어요. 그 많은 입이 키득거리며 나를 비웃었어요. 뱃속에 폭풍이 일어난 것 같아요. 두 눈에 빗물이 가득 차올라요. 아빠는 내가 슬퍼하는 걸 보고 나를 가까이 끌어당겼어요. 그리고는 강물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강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이지? 너도 저 강물처럼 말한단다. 나는 강물을 보았어요. 물거품이 일고 굽이치다가 소용돌이 치고 부딪혀요. 아빠는 말했어요. 내가 강물처럼 말한다고. 아빠는 말했어요. 내가 강물처럼 말한다고. 나는 울고 싶을 때마다 이 말을 떠올려요. 그러면 울음을 삼킬 수 있거든요. 나는 강물처럼 말한다. 나는 말하기 싫을 때마다 이 말을 떠올려요. 그러면 할 수 있어요. 나는 강물처럼 말한다. 나를 둘러싼 낱말들을 말하기 어려울 때면 그 당당한 강물을 생각해요. 소용돌이 치고 물거품을 일으키고 굽이치고 부딪히는 강물을요. 그 빠른 물살 너머의 잔잔한 강물도 떠올려요. 그곳에는 물결이 부드럽고 일렁이며 반짝거려요. 내 입도 그렇게 움직여요. 나는 그렇게 말해요. 강물처럼 더듬거릴 때도 있어요. 때가 있어요. 내가 그런 것처럼요. 강물도 더듬거릴 때가 있어요. 내가 그런 것처럼요. 나는 아침마다 나를 둘러싼 낱말들의 소리를 들으며 깨어나요. 학교에 가서 발표 시간에 내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곳에 대해 말했어요. 그 강에 대해서 말했지요. 나는 강물처럼 말해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너무 아름다운 책이지요. 사랑하는 사람,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해주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읽었던,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그림책 공부를 할 때 작가님이 하셨던 말 중에 할머니가 그 주인공 이름을 모르겠어요. 근데 나중에 큰 인물이 되었거든요. 근데 잠자리마다 항상 했던, 너는 커서 큰 인물이 될 거야. 그걸 할머니가 항상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큰 인물이 되었대요. 여러분도 말이 씨가 되고 힘이 되잖아요. 우리 리더님한테 저는 근데 제가 의도했던 건 아닌데 제 입에서 나왔던 말은 너는 정말 럭키한 아이야 라고 하거든요. 근데 정말 이상하게 정말 우리 딸은 럭키예요. 그래서
그런 말들 있잖아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좋은 말, 그런 말들을 우리 리더님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아빠도 있는데 부모가 이런 건지 모르고 부모가 되었지만 어떻게든 엄마로 살아가는, 아빠로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응원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구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거 이제 어머님, 부모님이 가장 큰 존재라는 것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주 수요일이 아니라 그 다음 주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음 주에 설 연휴가 있는 걸 몰랐습니다. 오늘 처음 호스트 했는데 괜찮았나요, 여러분? 공유 중지하고 괜찮았습니까? 들만 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썸즈업 올라왔습니다. 예, 그러면 계획했던 시간보다 좀 오버타임이 되었거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굿나잇. 좋은 꿈 꾸셔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